다음 달 동자 뗏목 문명 탐사 4,000km 대장정을 떠나는 역사학자 윤명철 교수. 그는 왜 21세기에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서는 걸까요? 뗏목 탐험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오면서 원래 동굴 탐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1976년부터 탐험의 장르를 좀 넓히고자 했어요. 그래서 76년도부터 79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들을 탐사했습니다. 뗏목을 통해서요. 그리고 82년도부터 흔히 말하는 문명 탐험에 나섰습니다. 왜 뗏목 탐사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뗏목 탐험에 도전했을 때는 탐험의 새로운 장르를 개발한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원조선시대, 삼국시대, 통일시대, 고려시대까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해양사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국내 해양 역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인가요? 국내 해양에 관한 역사 연구는 사실은 거의 없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 이후에는 우리는 해양을 멀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든가 지성계의 토대를 낳은 것은 일본인들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라고 해서 바다로 팽창하고 진출하는 거점으로서의 반도가 아니라 해양 활동이 없는 바다에 포위된 반도로 일본인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제는 정반대로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놓고 볼 때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동아시아의 바다는 우리의 바다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수님의 연구가 참 중요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연구긴 하지만 사실 힘들단 말이죠.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 솔직히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위험한 항해 아닙니까? 82년도에는 33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요. 96년도에는 연락 두절이 돼서 16일 동안 행방불명된 적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항해 때는 태풍이 한두 번 이상씩 오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5월 1일 출항 예정인데요. 5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는 예년의 통계를 놓고 보면 태풍을 2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파도가 때로는 10m가 넘어서요. 거친 파도 같은 경우는 물결이 뗏목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몸을 묶거나 하면서 그 대비를 하고 있죠. 뗏목 곳곳에다가 저희가 몸을 묶고 있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뗏목에서 떨어지진 않죠. 뗏목에서 떨어지면 그건 끝이죠. 뗏목은 이것이 전복되거나 침수되지가 않습니다. 늘 바닷물과 붙어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더라도 보통 태풍이 불게 되면 파도가 많을 때는 10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도 뗏목은 이 태풍의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10m나 되는데요. 물론 당연하죠. 이 마스트 위에 물결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뗏목이 이렇게 되더라도 전복이 되지가 않죠. 이것이 뗏목이 가진 정신성이에요.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밥을 저희가 해 먹습니다. 찌개도 만들고 매운탕도 먹고 등등 하고 있고, 비상식 같은 경우는 어포, 말린 어포죠. 그다음에 햄, 그다음에 껌, 초콜릿 이런 것들을 패킹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작업을 하면서 뜯어서 먹고 이러는 것이죠. 그럼 설계는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저하고 우리 항해사하고 주로 둘이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15m를 기준으로 해서 2층으로 만들게 됩니다. 대나무 사이를 매듭이 있는데 보통 700개 이상의 매듭이 맺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뗏목이 일부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뗏목 전체가 파손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동안 했던 기술력의 결과죠. 또 뗏목 탐험에서 어려운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자연 친화적인 걸 띄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용변을 볼 때 때로 위험합니다. 파도가 칠 때 용변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뗏목이 불안정하고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뗏목은 계속 진행이 가고 후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떨어지니까 구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역시 몸을 묶고 용변을 보죠. 그럴 경우에는 좀 안전하죠. 바다니까요. 뭐 낚시를 한다거나 이런 좀 낭만적인 경험도 있으실 것 낭만적인 같아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인뿔도 있고요. 인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이 많아서 바닷가 불빛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있죠. 그런데 보름달이 쳤을 때 보름달이 그 월부교라고 해서 하늘에 뜬 달이 같은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생명의 신비를 일상 도시 생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은 생명의 소주감 이런 것들은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5월 초면 떠나시게 되는데요. 이번 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동남아 문화와 우리 동아시아 문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 독도 문제, 그다음에 중일이 벌어지고 있는 생각고 조오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어처구니 주장하는 이오도 문제, 이런 것들은 21세기 동아시아에서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는 좀 더 느림도 추구하고 사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책이라든가 강의가 아니라